미국 소비의 가장 큰 버퍼였던 초과 저축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고갈까지 왔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 소비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소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물가하고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내용은 제가 전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내용은 물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인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추가 저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워낙 자주 설명드린 거라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개인 소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버퍼 역할을 했던 초과 저축 부분이 202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8월 달이 고점이었네요. 2.1 트릴리언 초과 저축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금년 3월 달 기준으로 이 초과 저축이 다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를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냐에 따라서 아직 뭐 한두 달, 몇 달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는데요. 이 본 자료는 어떤 거냐면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금년 3월 달 기준으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이 아마 이제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는데 BCA 자료 같은 경우는 BCA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거 자료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거는 두 달 내지 한 석 달 정도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결되는 시점이 그쪽 자료에 의하니까 한 2분기 중에 독에서 도달하는 거 나오는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의 초과 저축 가장 큰 버퍼였던 초과 저축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고갈까지 왔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 소비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잉여 서플러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가계들이 23년 이후부터는 가처분 소득이 코로나 전보다 이제 소득이 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리름 시장이 견조했던 이유가 이런 초과 저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금년 1, 4분기를 끝으로 이제 초과 저축이 고갈됐다는 거는 가계 소비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일정 부분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단순하게 소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물가하고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전체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이게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동안 이제 요 검정색이 초과 저축이지 않습니까? 초과 저축이 금년 이렇게 초과 저축인데 이 초과 저축과 요 바 차트는 빨간색 바 차트는 뭐냐면은 미국의 핵심 그러니까 근원 CPI 데이터인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CPI less 2%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현재 요 바 차트 보이시죠? 요 바 차트가 지금 1.8 정도 되나요? 1.8 정도 되는데 요 빨간색 바 차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1.8인데 사실은 2%를 차감한 상황에서의 2%를 빼고 1.8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3.8이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데이터는 정확치 않지만 눈대중으로 말씀드릴게요. 즉 뭐냐면은 여기 데이터는 요 0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근원 물가가 2%란 얘기고 여기가 2라는 거는 2를 차감한 거니까 실제 물가는 4%란 얘기예요. 즉 여기서 이쪽에 IB가 어떤 형으로 했냐면 요 바 차트가 2%에서 물가가 얼마나 더 초과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그 금년 한 3월 달 정도 동결됐는데, 이제 이거를 물가 차트 요렇게 그려보니까 이 초과 저축의 추이와 물가 저축의 추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초과 저축의 어떤 흐름과 여기 2%를 초과한 물가 추이가 아마도 금년 연말 정도 되면은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 되면은 핵심 물가 기준으로 연준의 목표는 완전 2%까지도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도 이 자료 보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이게 왜 그럴 거냐면은 우리가 초과 저축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계산의 방식도 상당히 make sense 한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초과 저축의 흐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고 했을 때 핵심 물가 코어 CPI는 아마 금년 연말 정도의 물가는 한
정말 연초 정도에 한 2% 정도의 물가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는 초과저축 갖고 설명을 좀 물가를 예상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IB들, 투자은행들은 현재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건 UBS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죠. 이렇게 5%까지 갔다가 연초에 3.8까지 다시 한 4.5 어라운드에 되고 있는데, UBS에서 전망한 거 자료를 의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UBS 자료는 맞는데, UBS 전망 자료가 아니라 UBS가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를 조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로 요 PCE 디플레이터니까 이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자료인데요.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인데 이거는 크게 헤드라인과 코어로 나누어지는데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 PCE죠. 자, 그런데 현재 요렇게 요 레벨까지 와 있는데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금년 말 정도 되면은 2.4 정도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다 한 2.4 정도까지 연준의 목표까지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UBS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 제가 그 골드만삭스 자료를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골드만삭스는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골드만삭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를 불리시하게 보는 투자은행인데요. 자, 그래서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친구들이 투자은행은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를 얘기할 때 가장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게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스티키한 파트가 쉘터 부분이 있고 웨이지 그로스 부분이 있는데 여기 웨이지 그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골드만삭스가 전망하는 건데요. 여기는 요 까만 색깔은 유럽이고 여기 옅은 파란색인가 요거는 유로존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자체로 전망하는 웨이지 그로스는 계속 이렇게 금년에 계속 떨어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가장 공격적으로 경제를 세게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파트는 웨이지 그로스는 굉장히 이렇게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동으로 코어피 CPI인데 이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쪽에 가로축은 이제 GDP 위로 이쪽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이 빠른 거고 요거는 물가축이죠. 위로 갈수록 물가가 높아지는 건데 글로벌만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는 골드만삭스는 성장률은 현재와 비슷한 레벨로 향후 한 2년 동안 관리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죠? 왜냐하면 3% 라인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물가는 현재 여기거든요. 물가는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 정도 되면 이게 글로벌 물가가 한 2%까지 잡힐 거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이고 인플레이션도 주요 국가를 모두 다 이렇게 내려갈 거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또 중앙은행의 전망들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한번 볼까요?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이렇게 26년 정도 되면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일본 쪽이죠. 그래서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골드만마저도 물가나 중앙은행 금리는 향후 안정될 거라 보이고 마지막으로 쉘터 부분 좀 추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SC,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트에서 보는 이제 쉘터 주거 부분 물가인데요. 주거 부분 물가 중에서 보통 렌트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 OER 오너 이퀴벌런트 렌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주인이 이거를 만약에 세를 준다고 했을 때에 산정되는 렌트 프라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도 여기 보시면 아직 그렇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높게 있는데 QOQ 기준으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SC가 선행 지표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계산한 그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아주 금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크게 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OER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 그러면 전체 쉘터 물가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그대로 읽어보면 제가 SC 자료 5월달 레포트 가져가는데 OER 인플레이션 이퀘이션은 향후 몇 달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물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혹시나 이러다가 금리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근데 여러 가지 글로벌 투자하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특히 요 자료까지 또 합친다고 초과 저축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물가는 범피하지만은 점진적으로 또 하향 안정화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물가 2% 도달하는데 라스트 마일에서 우리가 범피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연준이 이렇게 올해 금리를 긴축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 그림으로는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